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노후를 보내게 될까? 여야만 못 가. 집이 더 나았고 말고 말이라고 해. 여기서 살다 죽어야지. 삶을 마무리하는 장소조차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시대. 집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으면 살 수 있는 분들이 그걸 포기하고 굉장히 비싼 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우니까. 나이가 들고 아파도 가능한 오래 집에서 지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Und wir kommen also wirklich von montags bis sonntags, egal ob Sonn- oder Feiertag, also wir kommen immer. Aber der Wunsch, zu Hause zu bleiben, versuchen wir so gut wie möglich zu erfüllen. 요 나무에 많이 따겠네. 돌아가면 싹 따면 되겠네. 행복한 노후의 조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마당 한켠을 채우고 있는 화분들은 할머니의 작은 텃밭이다. 아이고 허리 아파서 못하가. 올해 84세인 신영순 할머니는 이 집에서만 40년을 넘게 살았다. 19살에 시집 와서 이 동네에서 65년을 살았다. 동갑내기 이웃과는 친구처럼 자매처럼 지내왔다. 어디 갔다 왔어? 노인당에 나 금방 나갔어. 금방 나갔다고. 길 걱정이 뭐냐면 내가 밥 먹으면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거이 걱정. 그냥 언능 죽은 뒤 병원에 가서 너는 안 죽으면 어떡해요. 그거이 제일 걱정된다고. 밥도 못 해먹으면 밥 안 해줄랍게. 밥 못 먹고 아야 화장실도 못 다니고 뭐 누가 와서 도와주겠어. 수십 년 살아온 집이 있지만 돌봐줄 이가 없으면 떠나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노인 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다. 독거노인 비율은 19.5%. 노인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다. 가족의 돌봄이 당연하던 시대는 지났다. 생애 마지막 장소도 달라졌다. 노인이 사망 전 10년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내는 기간이 평균 22개월에 달한다. 또 지역에서 살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내가 약간 힘들어도 내가 살던 곳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가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건 바로 그분들이 조금만 도움이 더 주어진다면 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 많은 나의 삶을 포기하고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부산은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선 것이다. 부산은 노인 돌봄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 병원에 입원 중인 김광지 할머니.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한동안 고통이 심했다. 통증으로 일상마저 어려워져 열흘 전 척추 수술을 받았다. 가르쳐드리는 거 한번 해볼까? 무릎 손 짚고 엉덩이 들고 바짝. 수술 직후에는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왼발. 꾸준한 재활치료 덕분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천천히 올.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도 돌봐줄 가족이 없다. 퇴원을 준비하는 김광지 할머니. 수술한 지 2주 만에 병원을 나서게 됐다. 아직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차량 지원이 이루어졌다. 재밌게 잘 지냈어요, 어머니. 네. 차량 지원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하나다. 돌봐줄 가족이 없는 할머니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자가 됐다.
도착한 곳은 북구의 한 임대 아파트 단지. 할머니가 지낼 케어 안심주택이다. 어때요, 언니? 마음에 드세요? 예, 내 혼자 저기는 딱 됐네, 진짜로. 그래요? 예, 깨끗하죠, 어머니? 예. 케어 안심주택은 병원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머무는 중간집이다. 무엇보다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다. 어르신들이 오시다 보니까 좀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안전바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CCTV가 있는데 저희가 방법용으로 뭐 이렇게 위험한 걸 빨리 뭐 즉각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또 설치가 돼 있어서 위험한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 저희 화장실에도 그 비상벨 장치가 있는데요. 저기 안에 보시면은 보통 어르신들이 낙상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때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실 때 사고가 났을 때 줄을 이렇게 당기시면은 바로 방금 호출됐는데, 저희 이제 직원들한테 다 문자가 지금 호출이 되면 문자로 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위험 상황인지 곧바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케어 안심주택 다올하우스는 부산 북구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의 하나로 주거와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어르신!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어르신? 네, 네. 들어갈게요, 어머니. 아이고, 비가 오고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사회복지관 직원이 안심케어 주택을 방문한다. 체온과 혈압을 측정하고 회복 정도를 확인한다. 어머니 142에 81 나왔어요. 왜 그리 많이 나? 평상시가 너무- 조금 높긴 한데 그래, 높네. 뭐 많이 나쁘진 않으니까 일단 나중에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많이 좀 회복되신 것 같으세요? 예, 이제 지금 회복도 많이 된 것 같고, 네. 그래도 여기서 또 삼시세끼 네. 따뜻밥 해줘서 잘 먹고 편안하게 아, 잘 쉬다가 그래요, 가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 가사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역의 돌봄 활동가들이 교대로 방문해 식사 준비, 청소, 빨래와 같은 집안일을 도와준다. 운동 삼아 집 밖으로 나선 할머니. 그녀가 향한 곳은 케어 안심주택 옆에 자리한 사랑방이다. 이소자 어르신이거든요. 같이 그림 좀 그릴게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회복지관 직원이 상주하며 입주 노인을 돌보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래, 쉬해도 될 거야. 예, 취미생활을 얻고 하는 사람은. 임시로 머무는 곳이지만 주민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할머니의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걷기 운동도 매일 꾸준히 하고 있다. 며칠 후 김광재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다. 병원, 케어 안심주택을 거쳐 거의 한 달 만이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집안일을 도와줄 돌봄 활동가다. 좀 더 회복이 필요한 할머니를 돕기 위해 방문했다. 앞으로 2달간 일주일에 2-3번 방문해 집안일을 도울 예정이다. 아유, 그 영양식 지원도 이어졌다. 매일 아침 조리한 음식이 집으로 배달된다. 지역사회 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는 기존에 흩어져 있던 요양 돌봄 서비스와 주거,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 요양, 돌봄을 연계해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가 빠지지 않도록 빈틈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이제 이 커뮤니티 케어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하면 신청을 한다든지 찾아가서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각 서비스를 연계해서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한지를 공유를 할 수 있게 되고, 알게 돼서
찾지 않아도 다 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커뮤니티 케어는 2019년부터 전국 16개 지역에서 선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도 사업에 참여 중인 광주 서구. 오늘은 지역 케어 회의가 있는 날이다. 회의에는 지역의 주거와 복지, 보건의료 담당자가 참석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구와 동의 통합 돌봄팀이 함께 자리했다. 2020년도 3월에 초기 면접을 실시하였고 세대 방문 결과 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 호소와 동시에 주택 개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전 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한 후 이 회의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결정한다. 어차피 어머님 혼자 그 동산 안에 들어가니까 주방을 좀 적게 하더라도 그 어머님 공성만 맞춰서 할 수 있게 설거지도 편하게 할 수 있게 저는 주방을 만들어놨고 도움을 받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정보와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한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이용 지원 그 상담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진료 내역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돌봄이 필요할 것 같은 대상자를 예상해서 그 발굴하고 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주는. 부산 북구의 주택가. 이곳에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주택이 있다. 세 할머니가 함께 사는 돌봄 지원 주택이다. 거실과 주방은 공동 공간이고 각자 방은 따로 있다. 거기 어머니 집이에요? 예, 우리 방입니다. 공기청정기에 잠내 나고 뭐 이래. 아, 좀 방별로 다 있는 거네요, 어머니? 예, 방마다 다 있어요.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을 비롯해 가전과 가구가 완전히 구비돼 있다. 방마다 개인 냉장고가 있고 화장실도 개별로 사용한다. 들어오려고 난리지 뭐. 우리 들어오고 난 뒤 구경하고 난 뒤 다 불보가 난리지 뭐 좋다고. 돌봄 지원 주택은 부산 북구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하나로 조성됐다. 주거 환경이 취약한 65세 이상이 대상인데 새 할머니가 첫 입주자로 선정됐다.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거는 남남이었잖아요.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아이고 사심해서 싸우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잘 지내시니까 챙겨주시고.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해 반년 넘게 함께 살고 있다. 그래 방이 시계인데 방 하나에 마루 하나, 막 하나에 마루 하나인데 같이 살겠는데 하고 할머니들 들어오면 사오 연락 있거더라고. 보고야, 찾다가 안 되면 사오는 거지 뭐. 할 수 없지 뭐. 내가 이랬지 뭐. 그 한 보니까 이거 보는 데는 깨끗하게 잘 해놔놨고 이래는. 보증금 100만 원, 월세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경제적 부담도 적고 함께 지내는 만족감도 크다. 누가 앉아 안 해봐 얘. 아이고 네가 뭐 어떻고 내가 뭐 어떻고 좋아해. 안 해봐요. 머리 카기도 하고 머리 캐기도 하고 좋아요 거기. 새 할머니가 사는 집을 매주 방문하는 이가 있다. 할머니들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는 운동 처방사다. 네, 일단 제일 먼저 기지개부터 펼게요. 기지개 쭉. 지역 사회복지관 소속으로 방문 운동 서비스를 담당한다.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푼다. 처음엔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었는데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한 4개월 정도 되니까 어머니가 몸이 다들 좋아지셔가지고 그 인바디나 이런 거 체크했을 때도 변화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저도 약간 좀 벅차고 감동이었어요 그때는. 네. 좋아졌어요 처음에 보다가.
처음에 하니까 아이고 허리가 다리가 했는데 시원해요. 이건 좋지. 몸이 좋고 살은 안 빠지고 딴 운동 안 하고 요거만 하니까 살은 안 빠지고 몸은 얼마나 유연하게 막 다리도 쫙 째지고 막 좋아해. 이 품로에 딱 붙어요.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관심과 돌봄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집. 다리 살짝 들어볼까요, 언니? 새 할머니에게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집이 생겼다. 독일은 세계에서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독일은 노인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요나단 헬거 씨는 로젠하임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다. 이 집에서 잔디를 깎고 정원을 관리하는 일은 요나단 씨 담당이다. 같은 집에 살지만 두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와 방이 필요한 청년이 만나 함께 살게 됐다. 할머니의 일을 돕는 대신 요나단 씨는 방세를 내지 않는다. Wohnt man natürlich relativ günstig, dass man viel Geld spart, weil man eben sich nur beteiligt an den Nebenkosten und nicht 500 € für ein Zimmer ausgibt, sondern eben durch seine Arbeit dann natürlich den fehlenden Betrag ersetzt. 할머니에게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도움의 대부분은 잔디 깎기, 장보기, 병원 동행과 같은 소소한 일이다. Mein Auto zu tragen, das ist prima, denn das wäre mir zu schwer, das würde ich nicht mehr schaffen. Und so sind sie jetzt wunderbar drin, da kann ich wegfahren, kann sie austauschen und hinterher trägt der Juden. 청년과 노인이 함께 사는 집, 도움을 주는 주택 프로젝트는 독일 13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Rosenheim, oder sagen wir jetzt mal, die Mitglieder im Arbeitskreis Neue Wohnformen waren der Meinung, Rosenheim ist eine Hochschulstadt. Es gibt viele Studenten, die suchen Wohnraum, aber sie haben nicht viel Geld. Und diese Wohnraumberatung, die halte ich für ungeheuer wichtig, weil die den älteren Menschen, den Seniorinnen und Senioren, eben ganz pragmatisch sagen kann, was sie tun müssen, damit sie länger leben können in ihrer Wohnung. 가능한 오래 자신의 집에서 노년을 보내려면 의료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올해 93세인 프란치스카 할머니는 무릎을 다친 후로 활동에 제약이 많아졌다. 안드레아 씨는 방문 전담 간호사다. 매일 프란치스카 할머니 집을 방문한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위해 압축 스타킹을 신기는 일이다. Also wir kommen täglich zu dieser Dame, morgens um die Strümpfe anzuziehen und abends aber auch wieder die Strümpfe auszuziehen.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차례 방문해 할머니의 건강을 살핀다. Vielen Dank. Blutdruck wie ein junger Hüpfer, 120/80. Hervorragend. 93세 고령이어서 만성질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머니가 복용하는 약을 챙기는 것도 방문 간호사의 일이다. Und auch natürlich Insulinversorgung, das heißt, wir ermitteln den Blutzucker, danach spritzen wir dann das Insulin. Wir machen Verbandswechsel. Es werden also manchmal auch Ernährung übernommen über eine Portversorgung, heißt das. Das ist, wenn jemand nicht mehr vielleicht nicht mehr Nahrung zu sich nehmen kann, dass er trotzdem noch versorgt wird mit Nährstoffen. Und also es ist also sehr, sehr vielschichtig. 방문 간호 업무를 마치면 보고서에 기록을 남긴다. 진료나 처방이 필요하면 할머니의 주치의에게 방문 진료를 요청한다.
wenn es wirklich das Wetter nicht erlaubt, dass ich rausgehe, dann kommt mein Hausarzt zu mir her. Ne, wenn der weiß, es regnet oder es hat Eis draußen oder Schnee, dann kommt er zu mir ins Haus. 혼자 사는 할머니가 가장 걱정하는 건 위급한 상황이다. Das ist der Notruf. Wenn ich da drauf drücke, ist es der Notruf. Ne? Und die Zentrale der Johanniter ist in Wasserburg. Das? 긴급 호출용 비상벨인 셈이다. Grüß Gott, Frau Mühlthaler, hier sind die Johanniter. Ist alles in Ordnung? Das ist mein Proberuf. Okay, der hat einwandfrei funktioniert. Ist gut. Dankeschön. Bis irgendwann. Ich schalte aus und ich wünsche Ihnen noch einen schönen Tag, Frau Mühlthaler. Das System ist so, dass wenn die Frau Mühlthaler den Notruf aktiviert, dass dann die Zentrale bekommt dann diesen Notruf und die fragen dann nach. Es ist eine Telefonnummer hinterlegt, wo man jemanden anrufen kann, der dann hier vor Ort auch die Tür aufmachen kann, oder es wird sofort ein Rettungsdienst gerufen. 프란치스카 할머니가 지금보다 더 나이 들고 아프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독일은 고령자를 위해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Das geht auch bis zum Tod. Menschen mit Demenz können und sollen auch zu Hause sterben dürfen in ihrer vertrauten Umgebung mit ihren Familienmitgliedern. Und auch da gibt es besondere Pflegedienste in Deutschland, die sterbenden Menschen intensiver betreuen, auch medizinisch betreuen, wenn es dann auch um Schmerzmedikamente geht und so. Und so versucht man eben immer von der Bedarfslage heraus dann die verschiedenen Akteure in der Praxis mit ins Boot zu holen, um das gewährleisten zu können, dass derjenige so lange wie möglich zu Hause bleiben kann. 고령화로 더 심각해지는 노인 돌봄 문제. 독일은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로 대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통해 돌봄과 의료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 서구의 재택의료팀,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가 한 팀으로 움직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기침이나 가래는 어때? 가래? 예. 나와. 예, 요 머리도 다 아파. 아프고. 대상포진 때문에. 예. 그리고 어머니 다시 한번 숨 쉬어볼까? 문화자 할머니는 10년 전 고관절 골절 후 침상 생활을 이어왔다. 최근엔 대상포진까지 알아 통증이 심하다. 운동 치료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렇게 약물 정리나 이렇게 통해서 통증 조절하고. 그럼 알죠? 네. 네. 먼저 작업치료사와 함께 운동치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풀어질란가? 응. 여름 손들어? 옳지. 잘하시면. 쪼가 더 들고네. 할머니는 10년 넘는 침상 생활로 근력이 약해진 상황.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재활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다. 운동을 해, 그게 좋지. 시원하지. 말하자면 딱 굳어갖고 있다가 온몸을 가만히 놔두게 굳어버렸지 않아. 시원하지. 이제 할머니가 전반적인 이제 일상생활을 봤을 때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침상에서 생활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좀 힘드시니까 욕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에 구축이 와서 이제 그 위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이 대상이다. 방문 진료는 월 1회, 방문 재활 치료는 매주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러 질환을 앓는 고령자는 진통제를 비롯해 많은 약을 복용한다.
잘못된 약물 복용으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 약물 관리도 이루어진다. 조금 안 드시게 지금부터는 이제 빼고 드시게요. 이거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리고 나머지 약들은 지금 호흡기 약들이라서 꾸준히 드셔야 될 약들입니다. 정기적인 방문 진료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은 안심이 된다. 폐렴도 좀 많이 앓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가게 되면은 워낙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잘 안 받아줘요. 중간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한 번씩 체크해주면 아마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재택의료센터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가 정착되려면 재택의료의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 돌봄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살던 집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지역사회와 함께 그 답을 찾아야 할 때다.